하자. 집합. 자, 집합 영어로 아는 사람. 집합. 한 번이라도 뭐 예스복시. 하하. 하하, 자식들. 자, 셋이라고 합니다. 세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트 맞아. 세트 메뉴 이런 거 많이 해봤지, 그치? 됐나? 야, 그러면 세트 메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정의부터 한번 해볼까? 집합이란 무엇이죠? 집합이란 무엇인가? 모임. 근데 조금 더 아무렇게나 모인다고 집합은 아니야, 근데. 뭐가 필요해? 특정 조건을 명확하게 만족하는 대상들의 모임. 자, 요게 집합의 정의야. 뭐 말이 어려워, 그치? 그럼 가장 만만한 걸로 가보자. 얘들아, 맥도날드 안 가본 사람 손? 맥도날드 안 가본 사람 있니? 없죠? 자, 가서 뭐 달라고 해? 빅맥 세트 달라고 하면 뭐 줘? 뭐 줘? 빅맥 세트 달라고 하면 빅맥 줘야지. 그냥 햄버거 주면 안 되지. 명확해야 돼. 그 다음 또 감자튀김 주고 또 음료 뭐 줘? 아유, 정해져 있잖아. 원래 세트라고 딱 하면 이제 거기서 변경하는 거잖아. 그치? 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세트가 정해져 있죠. 그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정 조건을 명확하게 라는 말이 좀 중요해요. 명확하게.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누구로 할까? 민관이. 그치, 민관이. 야, 우리 반에서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줬더니만 민관이만 그거에 해당돼. 그래서 민관이만 적었어. 그럼 이건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반에서 못생긴 아이의 집합이잖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못생긴 아이의 집합하면 민관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또 있어? 네 이름도 써줘? 민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맞아 틀려? 그치, 나도 껴야 되지. 엎드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키 170 이상 모임 이런 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잘생겼다, 못생겼다, 착하다, 못났다, 막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집합이 아니야. 됐나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가자. 야, 그럼 집합 안에 들어가는 놈을 요 대상들이 모이는 거지, 대상. 됐어? 그럼 얘는 뭐야? 집합을 이루는 요소들인 거잖아. 집합 안엔 저런 놈들이 들어가. 그치? 그래서 얘네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얘네들을 원소라고 부를 거야. 집합을 이루는 요소들.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 괜찮을까? 그래서 이 원소는 영어로 뭐지, 얘들아? 원소? 기초가 되는 것? 방금 힌트 줬어. 원소 영어로? 그치. 기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초등학교가 엘레멘터리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야, 그럼 원소의 맨 앞자를 따서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 알파벳 대문자 2를 좌우로 늘어뜨려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만들어냈어. 알파벳 2를 늘어뜨린 거야. 실제 기호야. 알겠죠? 얘는 뭘 의미한다고? 원소의 포함 여부를 얘기하는 기호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적어볼게.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얘들아. 집합의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우린 좀 더 자세하게 쓰자. 표현 방법. 자, 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갖다 써. 집합 A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집합 A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들은 집합은 뭐라고 얘들아? 뭔가를 모아놓은 거지, 그치? 그럼 막 쓴 다음에 모았다라는 걸 표기해야 돼. 어떤 기호를 갖다 쓸까? 얘네들은 이제 한 묶음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그렇다고 식에다가 동그라미 칠 수는 없잖아, 문제 푸는데. 한 묶음, 뭘로 표기해? 보통 괄호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을까? 괄호? 그럼 소괄호 쓸까? 중괄호 쓸까? 대괄호 쓸까? 소괄호? 소괄호 쓰면은 이런 식으로? 야, 이러면 살짝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냐? 뭐랑 똑같냐? 행렬은 이렇게 없어야 되고, 얘는 뭐야? 콤마 찍으면 좌표. 좌표랑 헷갈리지 않을까? 2,3? 맞지? 그래서 소괄호는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 또 뭐 있어? 대괄호가 있잖아. 답이 중괄호니까 대괄호부터 얘기하겠죠? 대괄호는 니네 미적분 1에서 배울 거야. 얘는 또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집합이라 하면 우리는 중괄호를 앞으로 갖다 쓸 거야. 하필 쓰기 어려운 중괄호. 다음과 같이 쓰는 거야. 중괄호 써놓고 안에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쓰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양을 보면 얘들아, 중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놈들이 있잖아. 된다? 얘네들을 뭐라 불러? A의 원소들이라고 불러. 집합 A의 원소들.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요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얘들아. 자,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 맞냐, 틀리냐?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소문자 A는 원소이다. 라지 A의, 집합 A의 라고 쓸 거야. 이러면 원소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원소이다야, 원소이다. 자, 마찬가지로 B라는 놈도 어때? 집합 A의 원소 맞잖아. 이렇게 쓰겠지. C도 당연히 되겠지. 그치? 굳이 안 쓸게. 됐나? 괜찮아? 자, 그러면 제어가 저 집합 A에는 D가 있냐 없냐? 그럼 어떻게 쓸까 얘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아요. 수학에서 아니다 쓰면 등호에 짝대기 긋듯이 원소가 아니다 라고 적으면 돼. 어려운 거 없죠?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원소인지 아닌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뭐 하나의 예시만 좀 더 봅시다. 얘들아, 이렇게 내가 쓰면, 자, 집합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와야겠지? 그럼 그 다음 9를 썼다 치자. 이거 기준이 뭔 거 같아? 홀수. 끝이야? 홀수 다 모았어? 한 자리, 1회자리 홀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한 자리 홀수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한 자리수 중에서 홀수인 놈들. 맞아? 이렇게 원소를 5개만 쓰면 솔직히 이 정도는 쓸만하지. 니네 만약에 한 39까지 홀수 다 써야 되면 어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기 시작하겠지. 그때부터는. 그치? 원소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원소를 다 쓰는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원소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란 뜻이야.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현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다음같이 쓸 거야. 홀수, 한 자리 홀수라는 조건을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집합 A에는 X라는 놈들만 모아놓을 거야 라고 쓸 거야. 이건 짝대기 바라고 읽을 거야 앞으로. 알겠죠? 이 X는 대신에 뭘 만족해야 되냐면 한 자리 홀수여야 돼 라고 쓸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지 얘들아?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의 무슨 조건? 특정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이 뒤에다가 이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야. 맞아?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요. 원소가 많아지면 이게 훨씬 편하긴 하겠다. 조건제시법이. 그치? 여기까지 괜찮나? 네. 자, 근데 이조차도 문제 풀 때 한눈엔 안 들어와. 왜? 일일이 세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 사람 이름이야. 벤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집합은 그림으로 표현하자 라고 해서 벤의 그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약속을 했어. 1, 3, 5, 7, 9. 1, 3, 5 측을 모아놓은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벤의 그림이 영어로 뭐니 얘들아? 벤의 그림? 벤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 그림이야 얘들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도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자, 조금 더 가야 돼. 아직 멀었어. 자, 그럼 여기에서 방금 말했듯이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원소나열법은 힘드니까 뭐 이렇게 조건제시법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크면 몇 개까지 가능하겠냐? 현성아, 몇 개까지 될 것 같아? 집합의 원소는. 다시,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종류, 한계가 있다가 영어로 뭐죠? 한계가 있다. 아니, 한글로 줄여서 한계가 있다. 유한, 한계가 없다. 무한. 맞아? 그래서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으로 구분할 수 있어. 너무나 당연하게도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계겠지.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겠죠. 야, 원소가 유한계라는 건 무슨 말이야? 몇 개 몇 개인지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치?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 원소가 유한계인 유한집합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표기를 쓸 거야. NA. 무슨 말일까? A의 집합 A의 개수, 넘버.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괜찮니? 그럼 이제 뭐 같은 라인을 쓸 거니까 얘 가지고 좀 써볼 수 있어. 승은아, NA 얼마? 오, 맞아.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아니,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A의 원소 3개. 이해갈까, 저 표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어. 유한집합에 한해서. 됐나?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 야, 그럼 유한계 중에 좀 특이한 숫자 있지 않냐? 원소 몇 개짜리? 0개짜리. 아니, 원소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가? 어떤 집합? 중괄호는 있는데 여기다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그쵸? 원소가 하나도 없는 놈이잖아, 이게. 원소가 이렇게 3개 있다면 중괄호가 돼. 원소가 0개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뒤에 됐어? 그럼 이 안에가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비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비어 있다. 한자로 빌 한 글자만 나오면 돼. 비어 있다 뭐야? 빌 공자를 써서 얘를 공집합, 아직 기호 안 썼어?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집합.
여기까지 괜찮니? 공집합은 뭐라고? 0으로 써놓으면 조금 더 편해. empty set이야 실제로. 니네 비어있는 이라는 말 알잖아. empty. 뭐 어렸을 때 empty 막 이렇게 외우잖아. 그치? empty set이 공집합이야.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됐어? 그래서 비어있다라는 거 얘들아 우리가 수학 좀 기호로 쓰고 싶거든? 니네 매번 공집합이라고 한글로 쓰면 귀찮을 거 아니야 수학하는 사람들. 영어로 empty set 매번 쓰는 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기호를 만들려고 해봤더니 원소가 아무것도 없네. 비어있어. 오케이. 구멍 뚫려 있다라고 하자 라고 썼더니 뭐가 돼? 0이랑 헷갈려. 0을 꼭 이렇게 쓰는 놈들이 있어. 나도 솔직히 이렇게 써. 동그랗게 맨 수지 누가 길쭉하게 0을 쓰고 앉아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땡처리. 아무것도 없다 라고 표기를 하자.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공집합을 의미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다 원소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을 일단은 다 적어 놓으시고 문제 몇 개 풀어 본 다음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포함관계까지. 진짜 완전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처음 문제들은 엄청나게 간단해요. 쉬워요. 단지 처음 보는 거라 헷갈릴 뿐이야. 그럼 너희가 할 일은 원소가 누군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거기 1번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번에 집합 A, B, C, D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A, B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지? 무슨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 민관아? 집합 A, B는 무슨 법? 원소 나열법. 됐죠? 원소 나열법. 자, 그러면 원소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1번 보자, 얘들아. 24라는 놈이 A에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적혀 있잖아. A에 24. 그치? 그럼 맞는 말이라고. 자, 니은 35는 B에 들어가 안 들어가, 얘들아? 왜 니가 어떻게 알아? 점점점인데. 그치. 맞아. 모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예외적인 게 아니고 집합이라는 거는 조건이 명확하니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점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가 돼 있어? 짝수만 모아놓은 거지, B는. 그러니까 35는 당연히 안 들어간다가 맞는 거지. 들어가면 안 돼. 틀려. 이해가죠? 자, 디귿은 어때요, 얘들아? 우리 디귿 리을 하기 전에 C를 먼저 적어볼까? C의 원소들은 뭐가 있지? 불러봐, 재혁아. C의 원소. 얼마까지? 오, 그래요. 초과 미만의 개념을 알고 있네요. 잘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장난친 거야. 자, 그러면 10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당연히 틀렸고요. 리을은 어때요, 리을? 민간아, 원소 뭐뭐 있겠냐? 집합 D의 원소? 자, 생각해. 잘 봐. 다시 쓸게, 여기다가.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자연수. 순서 좀 바꿨었네. 야, 실제로 얘는 단지 조건인 거고 집합 D의 원소가 되는 건 X값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정리해야겠지. X가 얼마보다 5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 중에 자연수만 원소로 갖겠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죠? 그럼 원소 뭐야? D의 원소?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겠죠. 그럼 당연히 리을도 거짓이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기억이었겠지. 괜찮죠? 자, 2번. 조건제시법이래요. 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조건만 말해봐. 어떻게 돼? 24의 소수? 그치? 근데 그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X는 24의 양의 약수. 논란의 여지조차 없애는 거야.
그래서 양의 약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거야. 괜찮냐? 됐어? 쓰고 있어. 왜? 자, B는 뭐라고 쓸래요? 그러면 우빈아, B는 어떤 놈들 모아놓은 거라고? 근데 짝수면은 야 52, 64 이런 것도 짝수인데 거기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 50? 그냥 50이라고 써? 아니잖아. 어? 그렇지. 그래서 x는 50 이하의 짝수 라고 써주시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오케이. 자, 3번만 해봅시다. 3번만. 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A의 원소 나열법은 당연히 뭐야? 그 그림 안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그냥 원소 다 적어주시면 그게 원소 나열법인 거고, 조건 제시법. 얘들아, 조건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냥 크게 너무 여의치 않아도 돼. 뭐라고 썼을까? 서양이 뭐라고 썼니? 그쵸. 7 이하에. 오케이. x는 뭐 7 이하 소수. 아니면 뭐 10 한 자리 소수.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법들이 있구나.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을 조금 더 자세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 4번 문제. 자, 집합 A라는 놈은 현재 -1, 0, 1을 원소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집합 B를 만들어 보래. 원소 나열법으로. 자, B라는 놈은 A 곱하기 B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이 A라는 놈도 집합 A의 원소고 B라는 놈도 집합 A의 원소래. 원소들을 곱해서 집합 B의 원소를 만들라는 내용이야. 누구의 원소들 곱해서? A의 원소들 곱해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 민간아? 다시 소문자 A가 될 수 있는 값은 몇 가지지? 소문자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네.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A, B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없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A, B가 같은 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마일이야. 그때 얘가 마일일 수 있어. 그치? 그럼 곱하면 1 나오겠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일일 때 얘가 0일 수 있죠. 곱하면 0 나오겠지. 얘가 마일일 때 요놈이 1일 수 있겠다. 곱하면 마일 나오겠다. 이 곱해서 나오는 게 집합 B의 원소들인 거라고.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거 내가 아무리 조합해서 곱해봤자 얘네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 같지 않냐? 얘가 0이면 다 0일 거고 얘가 1이어도 뭐 대칭돼서도 이렇게만 나오겠지. 그치? 다른 숫자 나올 수 없죠. 아무리 곱해봤자. 됐어? 자, 그럼 집합은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씁니다. 겹치는 거 여러 번 쓰지 않아. 알겠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집합 B에 들어갈 원소들은 뭐만 있어? 1, 0, 마일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또 나올 방법이 없지. 자, 그럼 2번도 다시 한번. 자, 2번은 집합 C인데 요 놈은 좀 특이하다, 얘들아. A, B를 원소로 갔는데 근데 당연히 A도 A의 원소고 B도 집합 A의 원소래.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내가 여기에서는 얘들아 1 곱하기 마이 1 곱하기 0 1 곱하기 1 이렇게 곱해서 나온 놈들이 어차피 얘랑 겹치니까 한 번만 썼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럼 요번엔 겹치는 게 생길까 안 생길까? 다시 1 마일인 경우랑 마일 1인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요번에? 다른 경우겠죠? 됐어요? 위치가 다를 거니까. 그래서 얘는 원소를 다 써야 돼.
어떻게? 마일 콤마 마일, 마일 콤마 0, 마일 콤마 1. 그 다음 0 콤마 마일, 0 콤마 0, 0 콤마 1. 마지막 1 콤마 마일, 1 콤마 0, 1 콤마 1. 이렇게 9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서상으로. 자, 콤마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우리 중괄호 안에 첫 번째 콤마들로 연결되어 있는 게 원소야. 다시, 원소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인 거야. 다른 저 안에 있는 콤마 때문에 원소가 더 많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괜찮냐? 자, 그러면 5번 문제 시작. 방금 말한 걸 힌트로. 네, 뭐 다 찾으라는 내용은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5번에서 방금 한 요 C 구하는 거랑 똑같이 어때요? 나는 집합 X의 원소를 순서상으로 받을 거고 결국에는 요 순서상이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나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읽었어야 돼. 왜? P는 Q의 양의 약수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 곱하기 4 16개라고 쓴 사람은 없겠죠. 그치, 민간아? P가 뭐라고 적혀 있다고? Q의 양의 약수라고 적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Q를 먼저 정해야 돼. Q가 얼마일 때 P가 몇 가지가 가능한지. 이해가? 그래서 만약 Q가 1이면 얘들아 1의 양의 약수는 몇 개 있어? 1밖에 없어. Q가 뭐면 2여도 P는 1, 2, 두 개가 가능하겠네. 2의 양의 약수 1, 2. 3이면 3의 양의 약수 뭐? 1, 3. 두 가지 가능하겠죠? 마지막 Q가 4일 때 양의 약수 P가 될 수 있는 건 1, 2, 4가 가능한 거지. 됐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P는 Q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즉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이 여기서 하나. 얘에서 몇 개야? P가 1이고 Q가 2 또는 둘 다 2, 두 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몇 개? 1, 3, 1,3. 왜 내가 A, B라고 썼죠? 미안해요. P, Q죠. 1,3 아니면 3,3 또 두 개 나오겠지. 됐나? 마지막으로 1, 4, 2, 4, 4, 4. 요 순서상들이 누구? 집합 X의 원소들이다. 몇 개? 8개? 조건을 잘 봐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6번까지 하고 잠깐 쉴 거니까 6번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네, 그냥 몇 번 하라는 거야? 2번 하라는 내용이죠, 2번. 그래서 보자. 6번. 자, 우리 라지 A의 원소, 집합 A의 원소는 0, 1이고요. 집합 B의 원소는 1, 2일 때 우리 A 연산 B라고 읽을게요. A 연산 B는 어떤 놈들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곱해서 만들자 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내가 새로운 연산을 하는데 괄호 안에 요 놈부터 하라고 한 거니까 바로 해보세요. 뭐 하면 돼? 다 적어. 0 곱하기 1, 0이겠죠. 0 곱하기 2, 0이겠지. 쓰나 마나 안 쓸게. 1 곱하기 1, 1 나올 거고 1 곱하기 2, 2 나오겠죠.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다시 비연산 더하기니 설마? 아니죠? 비연산 그리고 요 놈을 하라고 했거든요. 헷갈리면 적어봐. 뭐라고? B라는 거는 1, 2고요. 그놈의 연산 아래 누구를? 방금 구한 0, 1, 2를. 이렇게 보면 되지 뭐.
됐어. 이 연산의 의미가 뭐라고? 원소 하나씩 뽑아서 곱하자 였다고. 그냥 단지. 됐죠? 그래서 얼마? 하나씩 뽑아서 곱해. 순서대로 해. 그래야 안 빼먹어. 0, 1, 2. 그 다음 요놈 가지고 0. 중복이니까 안 써. 2는 2. 안 써. 2는 4. 그래서 원소들의 뭘 구하라고 했죠?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4개 더하란 얘기예요. 답은 7이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갑시다. 자,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기억에 나와 있는 거. 기억, 7번의 기억. 승은아, 참 거짓. 7번의 기억, 참 거짓. 참. 자, 우리 요 놈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얘들아? 누구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근데 공집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면 써봐.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 원소가 하나도 없네. 근데 원소의 개수 물어봤어. 0. 기억 참이겠지. 민건아, 니은 참일까 거짓일까? 2, 3, 5에서 2, 3 뺀대. 참 거짓. 그래요. 안 낚였어. 왜? 뭔데? 그럼 답이 얼마여야 되는데 계산 결과가? 왜 말을 안 해? 얼마여야 된다고? 그대로는 무슨 말이야? 얼마여야 돼? 5가 아니면 5가 거짓말이라고 한 거잖아. 서영아, 얼마여야 되지? 1. 자, 얘는 뭐야? 앞에 거 원소 3개고 뒤에 거 원소 2개니까 개수야, 개수. 그 안에 숫자가 얼만지가 아니라. 됐냐? 자, 그럼 디귿. 민간이 한 번 더 기회 줄게. 참 거짓. 왜? 오, 좋아요. 얼마로 똑같아? 그치. 얘는 원소의 개수가 둘 다 하나만 있는 집합이니까 1로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디귿은 거짓이야. 리을, 현성아 참 거짓. 그 집합 A는 어떻게 돼?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래. 뭐 있어? 없어. 맞아. 좋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빈 거야. 즉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0개지 0. 그래서 당연히 리을도 거짓. 미음. 재혁아, 집합 A의 원소는 어떻게 될까? 제곱해서 마일 되는 건데 복소수래. X의 범위가. 그럼 허수도 다 포함하겠다는 뜻이야. A의 원소 뭐 있어? 제곱해서 마일. I랑. 그렇지. 그래서 I랑 마이너스 I. 야, 얘네도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복소수도. 그러면 어때요? 원소 개수 몇 개야? 2개라고 해야겠네. 그래서 아마 2개라고 나와 있을 거라 미음은 참이 될 거다. 뭔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자, 8번 문제 해보자.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한번 생각해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들 중에 실수만 모아놓겠다라는 뜻이라고. 이해가요? 즉 a는 k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는 0에 어떤 거? 실근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저 조건제시법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 실근? 오케이. 방정식의 실근. 근데 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1개래. 무슨 말이냐면 2개가 나올 수도 있어. 나오더라도 어때? 중복돼서 1개만 취급이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실근 1개다.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몇 차 방정식이죠? 몇 차 방정식? 그러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야. 다 틀리는 거지. 2차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 문제에. 그래서 K가 0일 때부터 생각해야 돼. 자,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K가 0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돼? 1차 방정식이 되지 얘들아. 야, 그럼 1차 방정식의 실근 몇 개인데?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얼마? 2분의 1. 몇 개? 1개. 내가 원하는 거 맞잖아. 원소 1개. 그럼 이거 내가 원하던 K값 중 하나인 거야. 조건에 만족하는 K값 중 하나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저건 몇 차 방정식? 이젠 2차 방정식.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래. 무슨 말? 뭐 해달라는 거야? 중근 갖는다 해달라는 거지. 판별식 능력. 그래? 이해 가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안 되잖아. 하나만 나와야 돼, 실근. 중근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됐나? 그래서 K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또 다른 K값 하나를 또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K값이 총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야. 쟤를 2차라고 읽는 순간 하나밖에 못 찾아요.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 문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정리하시고요. 9번 문제 바로 또 해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같다. 민간의 K 얼마? 1.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인데? 4개? 4개? 보자. 원소 엄청 많지 않나요? 아니요? 4개인가? XY가 정수만 되면 되죠. 그쵸? 그럼 뭐 있어? 1령, 가장 만만한 1령은 일단 눈에 보이죠? 그럼 당연히 뭐도 돼? 마일령도 된다, 그치? 4개인데 어떻게 K가 1이지? 그 다음 0일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0마일까지 가능하지, 그치? 그럼 우리 NA가 4라는 거 오케이. 더 이상 나올 정수는 없어요, XY. 여기까지 맞아. 근데 K가 1이면 말이 안 되잖아. 다시 K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분해 분명히 가능해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표현할 때 총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만약에 K가 1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범위가 두근 1, 2, 사이값 아래쪽이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쪽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사이값. 그럼 요 범위에서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이거 자연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안 되지. 야, K가 2면 무슨 일이 생기냐? X, Y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 말 돼야 하는데. 없어. 이거 해가 없어. 이해가? 그래서 K가 뭐 해야 돼? 2보다 큰 수여야 돼. K가 2보다 커야만 2보단 크고 K보단 작다라는 범위가 돼서 이 안에 자연수가 몇 개? 똑같이 4개가 들어가길 바라는 거라고. 그럼 뭐는 들어가고? 3, 4, 5, 6 들어가고 7은 들어가면 돼야 안 돼. 근데 K가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자연수. 그럼 K가 7이어야겠지. 그래야만 개수가 똑같아지겠죠? 1은 왜 나온 거야, 민간아? 어떻게 생각한 거야? 2랑 1 사이로 했다. 아, 크다로 했어? 네. 쉽지 않네. 그래도 그럼 더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닌가? 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얘들아 꼭 나올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집합에서. 방정식의 실근계수 또는 부등식 이렇게 해개수. 부등식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할 건데 꼭 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내용을 조금 더 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오늘 부분집합까지는 못할 것 같고 자, 요번에 적을 내용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 괜찮나? 자, 우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보게 될 거야. A가 얘도 집합이고 대문자로 쓰면 집합 B를 포함한다. 같은 집합인데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와. 영어로 뭐냐 얘들아, 영어로. 영어로 뭐야? 포함하다가 영어로 뭔 말이겠어? 그거 말고 그 involve가 포함하다야? A contains B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포함하는 게 뭐야? 컨테이너잖아.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가 컨테이너인지 몰랐지? 아, 이거 내가 너무 무시하나? 고일들을. 자, 이거 괜찮을까? 그래서 요번에는 C를 갖다가 기호를 만들었어, 얘들아. A가 더 큰 집합이야, 그치? A가 B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A가 더 크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요런 기호를 쓸 거야.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C를 따다가 만든 거야, C. 야, 그럼 아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 그치, 삼지창. 알파벳 2로 만든 거, 그치?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더라.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C라는 걸 갖다 쓸 건데, 아까 썼던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다. 복습이 아까 했던 거 다시 리뷰. 요건 뭘로 쓴다고? 원소이다 라는 뜻으로 쓴다. 그래서 원소의 포함 관계면 원소 알파벳 따다 쓰는 거고,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는 contain, 동급인데 갖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C라는 기호를 갖다 쓰는 거야. C를 살짝 옆으로 늘려서. 괜찮을까? 그럼 아직까지 정의를 얘기하지 않았어. 기호만 먼저 얘기를 했어. 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더 편하게 보여드릴게. 이런 느낌이야.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여기에 뭐 B의 원소들이 들어가 있겠지. 맞아? A라는 집합은 얘를 또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집합인 거야. 이런 그림을 의미해. 그럼 A라는 놈은 B의 원소 다 갖고 있으면서 뭐 다른 걸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다각형을 선택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즉, 정리. A라는 놈이 B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요 말은 A가 B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씁니다.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은 B의 원소를 A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쓰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얘랑 똑같은 말이거든? 야, 지금 내가 요 관계를 A의 입장에서 얘기했지, 그치? 그럼 B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이해가요? B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런 거야. B의 입장에서는 나는 A의 일부분인 집합이야. 그래서 부분집합이라 불러요. A의 일부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부분집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 포함관계가 의미하는 건 알겠죠? 저 기호랑 의미 알겠지? 그래서 요 C라는 기호는 동급끼리 비교하는 거고, 같은 집합끼리. 요 삼지창은 한 단계 낮은 거지. 원소가 어느 뭐 회사에 포함되는 느낌인 거지, 쉽게 말하면.
됐습니까?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 서로 같은 집합. 우리 수학에서 아마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 그놈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 배웠던 거 기억날까?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 모양이 같고, 그쵸? 안에 구성원들이 다 같아야 돼, 위치별로. 성분들이 다 같아야 돼. 맞아? 숫자가 서로 같다라는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 맞지? 그럼 집합을 배웠으니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놈의 정의야. 정의가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and B도 A에 포함되면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렵거든? 이게 무슨 말이죠?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갖고 있고요. B의 모든 원소를 또 A가 갖고 있으면 서로 같은 집합. 그냥 원소가 똑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원소가 똑같다. 개수가 아니야. 원소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가 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자. 요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입니다. 이해가 됐니? 자, 그럼 봐봐. 이게 조금 어려워, 얘들아, 처음에. 10번 같이 볼게. 아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적는 거 마저 적은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자, 4쪽에 10번으로 갑시다. 4쪽에 10번. 자, 집합 A라는 놈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 원소가 정확하게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들아, 집합도 원소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집합은 어떤 집합, 새로운 집합의 원소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기준만 기억해. 무조건 제일 바깥쪽 중괄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간 건 다 원소야. 알겠어? 그래서 10번에 처음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문제 풀 때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얘들아, 제일 바깥쪽 중괄호 안에 있는 놈들,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놈들 있지? 이렇게가 다 그냥 원소인 거야. A의 원소들. 자, 지금 밑줄 친 A의 원소는 총 4가지, 4개야, 4개.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잘 봐. 얘네들 가지고 우리는 원소 포함 관계 쓰면 돼. 어떻게? 요 놈은 A의 원소 맞지, 그치? 그러면 공집합이라는 놈은 A의 원소야. 이건 참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 0이라는 놈도 A의 원소야. 맞는 말. 1이라는 놈도 A의 원소야. 맞는 말. 마지막 중괄호 2라는 놈도 A의 원소. 맞는 말이라고, 이건. 알겠어? 대신 뭐는 틀린 말? 이렇게 나왔을 때 2라는 놈은 A의 원소다? 이건 틀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이거 자체가 원소지 갑자기 중괄호 내 맘대로 없애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니은 참이네요. 요 놈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표현들은 뭐 다 C네요. 그럼 이건 이제 부분집합 생각하자. 자, 우리 A에 들어가는 부분집합은, 얘들아, 잘 봐. A의 원소들로 만드는 새로운 집합들이 부분집합인 거야. 이놈들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드는 집합이 부분집합들이야. 알겠어? 일부분만 갖고 있는. 그럼 예를 들어 요런 놈은 A의 부분집합일까 아닐까? 맞아. 왜? 뭘로 만들었어? 이거 하나 가지고 만든 집합이지, 그치? 일부분 가지고 만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은 어때? A의 부분집합이야. 맞는 말이라고. 이해가요? 그럼 또 어떤 모양도 가능해? 이런 모양도 가능하지. 얘랑 0.
A의 원소 중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집합은 다 A의 부분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 갔어? 됐나요? 또 뭐가 있을까?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럼 뭐가 해결됐어? 미음 해결됐고 디귿도 해결됐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얘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얘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려면 중괄호 쓴 다음에 요 놈을 갖다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 원소로 만드는 새로운 집합. 얘는 A의 부분 집합이 맞아. 됐어? 그러면 리을은 거짓인 거지. 리을은 어떤 놈으로 새로운 집합을 만든 거야? 숫자 2만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든 거잖아. 이해가요? 근데 숫자 2는 A의 원소가 아니야. 걔로 만드는 새로운 집합은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다고. 요 말이 맞는 말이라고. 리을에 있는 말은 틀린 말이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마지막으로 기억. 거기 기억에다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거는 공집합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공집합이 어느 놈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맞아요. 이 오른쪽에 뭐가 오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왜냐면 공집합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비어있지. 우리 포함된다의 정의가 뭐라고? 얘 왼쪽에 있는 놈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오른쪽 놈이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게 포함된다의 정의였잖아. 그치? 근데 왼쪽 놈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어때? 가정부터 거짓이죠. 이 말이 참 어려운데 가정부터 거짓인 말은 수학에서 참입니다. 그거 이제 뒤에 명제단원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없어. 다시 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왼쪽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얘가 안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돼.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에 1, 2가 있는데 얘가 1, 3, 4, 5에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되지. 누구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2라는 놈 때문에 포함 안 되는 거지. 얘는 2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가?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지. 포함 안 될 만한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포함 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발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처음 받아들이기 싫을 수 있어.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리을 빼고 다 됩니다. 리을 빼고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답이었어요. 자, 11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네, 볼게요. 금방 나와야 되는 게 맞아, 얘들아. 잘 봐. 일단 조건제시법 해결부터 가자.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 x라는 놈은 3n이래. 그리고 그 값을 원소로 갖겠다라는 뜻이야. 맞아? 그럼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x는 3. 그게 원소. 2 집어넣어서 원소. 3 집어넣어서 원소. 4 집어넣어서 원소라고. 됐냐? 집합 A의 원소는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번이니? 뭐랑 뭐니? 기억과 니은이죠. A의 원소는 이렇게 4가지가 확실하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 모두가 참이지. 9가 들어가 있고요. 4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인 거지. 안 들어가 있다. 괜찮을까? 자, 그럼 디귿이 거짓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들아? 우리 부분집합이라는 놈은 뭐라고? 누구로만 만들어야 된다고? A가 원래 갖고 있던 원소들로만 만드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4가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3은 괜찮은데
10이라는 원소는 없었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반대로 써 있는 거야. A라는 놈이 누구의? 369의 원소로 부분 집합이니 물어보고 있다고. 근데 A라는 놈은 369, 12를 갖고 있잖아. 그치? 얘는, 그러니까 얘가 더 커서 안 되는 거야. 얘가 더 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부등호라고 생각하셔도 돼. 오른쪽이 무조건, 열려있는 게 무조건 더 큰 집합이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거짓이다. 답은 기억, 니은. 자, 12번, 고! 다들 집합은 이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편하죠, 앞에 내용보다. 자, 현재 A가 1, 2, 3이고, 요 원소들을, 이 원소들 중 2개를 뽑아서 곱해서 B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야, 거기 B의 정의에, 조건에 A, B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쵸? 같은 A, B 값 나와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까지. 이렇게 B의 원소가 총 6개가 나오셨어야 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1번 당연히 없죠. 5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2는 9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이 틀렸고요. 3은 8이 없어서 안 되고요. B에. 됐나요? 대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왜?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갖고 있지. 그러면 포함한다가 맞다고. 됐죠?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갖고 있으므로 4번이 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3번. 자, 방금 말한 거에 계속 연장선이에요. 얘들아, A라는 놈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B라는 놈은 다음과 같이 원소를 3개를 갖고 있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근데? 누가 누구에 포함된대? A가 B에 포함된대. 됐나? 즉, A의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어야 돼? B가 갖고 있어야 돼. 야, 그러면 A가 갖고 있던 숫자 2를 얘 아니면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A에 있는 2가 B한테도. 그래서 얘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셔야겠네요. 첫 번째, A 더하기 1이 2면 되겠다. 이해가? 그럼 A가 1인 케이스죠? 현수아 맞냐? 왜 밖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따지냐면 쌤 얘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A 값이 나왔으면 대입해봐. 그럼 집합 A는 0, 2가 되는 거고 집합 B는 1 집어넣어 2, 0, 마 6이 되는 거야. 됐나? 그럼 다 포함해 안 해? 다 포함하네. 0도 있고 2도 있고 그치? 그러면 되는 거야. 되는 거 하나 찾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케이스로는 A제곱 마이너스 7이 2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얼마? A값 3 또는 마3이겠지. 그럼 얘도 또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 집합 A가 3 넣으면 얼마? 8, 2. 집합 B는 3 집어넣으면 4, 0, 2. 자,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8이 없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이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마3 넣어보자. 오케이. 마3 넣으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마3. 9 빼기 1, 8, 2. 아래 거 마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2, 0, 2. 얘도 8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럼 내가 찾던 A 값은 그냥 얼마인 거야? 숫자 1만 되는 거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체크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을 해봅시다. 네.
봐봐 얘들아. 야, 이렇게 써 있으면 x값 뭐라는 거야 민간아? 뭐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 알겠지? 왜? x는 정수란 말이 없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인 거야. 알겠냐? 그럼 니네 이거 모든 값 다 써서 체크할 수 있어? 못해. 그래서 훨씬 쉬운 문제야. 뭐만 하면 돼? 수직선만 그리면 돼. 수직선만. 그냥 이 B의 모든 놈들이 A한테 포함되려면 됐어? 즉 B의 범위를 수직선에 표현해봐. 요거지. 됐어? 이 범위가 어디에? 저 위에 적혀있는 이 A의 범위 안에 포함되면 된다. 요 상황을 해달라는 거야. 그냥 단지. 얘가 집합 A고 파란색이 흰색이 집합 B인 상태라고. 포함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 범위 뭐라고 써야 되더라? 요 범위. 일단 A가 0보다 작으면 베스트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얘들아. A랑 0이랑 같으면 돼, 안 돼? A랑 0이랑 같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파란색이 흰색을 포함해야 돼 얘들아. A랑 0이랑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돼, 안 돼? 말을 하라고. 돼, 안 돼? 안 되죠. 왜? 흰색은 0을 포함하고 있지만 얘가 0이 돼버리면 파란색은 0을 포함하지 않게 돼버려. 됐어? 바깥쪽이 더 큰 집합이어야 되는데 두 개가 같아지면 흰색이 하나를 더 갖는 게 돼버린다고. 흰색이 더 커져버려.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반대로 이 오른쪽은 등호가 들어가도 돼. 3a 더하기 7이 더 크면 무조건 되고요. 등호가 들어가도 파란색이 더 큰 거야. 색칠되면. 하나라도 더 포함한 거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자, 그럼 정리. 7 넘기고 3 나누면 마일보단 크거나 같은데 0보단 작아야 된다. 등호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5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15번도. 네, 자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야. 각각의 범위에서 절대값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그치? K가 자연수라고 얘기도 해줬고요.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자면, 자, A가 가장 작은 놈이야. 얘가 요 놈의 포함, 요 놈의 포함이니까. 그래서 A를 가장 안쪽에 좀 쓸게요.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거든요. 정확하게 0 기준 좌우 대칭이라서 0을 좀 잡아봤어. 그럼 마이너스 K가 한 요 정도에 있으면 K는 한 요 정도에 있게 될 거야. 2에 조금 더 가깝겠지? 0 기준 좌우 대칭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이 모든 놈들이 뭐에 포함돼야 되는데 4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되면 된대. 이런 상황이야. 됐죠? 이게 대칭성을 잘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따지면 돼. 뭐? 첫 번째, 요 놈. 이것만 따지면 되겠다. 4보다 작다는 계속 갈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일단 마일보다 작으면 되는 거 맞아. 됐어요? 바깥쪽 게 더 커야 되는 놈이 색칠되어 있지, 그치? 그럼 등호 들어가도 돼. 같아도 바깥쪽 게 무조건 더 크잖아. 얘는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색칠된 게 더 큰 거다, 얘들아. 그치? 하나라도 더 포함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는 어때요? 2보다는 K가 커야 돼. 둘만 비교하시면 K가 더 큰 놈인데 색칠되어 있지. 그럼 걱정하지 말고 등호 붙이셔도 돼요. 이해가? 두 개가 똑같더라도 얘가 더 큰 거야. 색칠되어 있으니까. 됐죠? 근데 이 K는 4보다는 튀어나가선 안 돼. 둘 다 색칠. 같은 상황이면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얘가 4를 가져도 얘도 4를 가지니까 아무 상관없죠. 벗어나지 않아요.
등호 들어가는 거 확실하게 따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K의 범위는 요거에서 뭐 나오죠? 1보다 크거나 같다. and 얘도 만족해야 돼. 겹치는 거 써주면 2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식이 돼. 대칭성 때문에. 됐나? 그래서 K의 합은 2, 3, 4 더해서 9. 숙제 좀 체크해 봅시다.